안녕하세요. 김영삼입니다. 지난번에 사랑니 발치에 대한 다양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를 봤고요. 이번 주에는 하악 수직 매복치 발치에 대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악 수직 매복치 발치 뭐 어떤 걸 다룰지 좀 궁금하시기도 하시죠? 한번 내용을 진행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랑니 발치에 대한 난이도를 한번 보는 그림이 뭐 책에도 있던데 제가 비슷하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개원가에서는 사실 우리가 직접 이렇게 약속을 잡거나 그러기 어렵거든요. 직원들이 대부분 다 알아서 약속을 잡는데 직원들이 난이도를 몰라요.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간단한 건데 막 2시간 막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놓고 어떤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어려운 건데 정말 그냥 뭐 한 10분, 15분 사이에 이렇게 끼워서 잡아놓고 힘들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누가 봐도 오래 걸리고 어려운 것들이 있죠. 정말 이런 사랑니를 뽑아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런 사랑니는 요즘 갑과 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지만 이런 종류의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거를 아무리 누가 뽑는다고 해도 기본적인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런 거 뽑을 때는 제가 갑입니다. 요즘 뭐 갑과 을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뭐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이 정도 사랑니는 제가 을입니다. 을. 그렇지만 이런 사랑니 제가 갑이죠. 이런 사랑니를 약속 잡을 때는 오전 중에 한가하게 오시라고 해라. 이렇게 오히려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고요. 직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12시 반에 잡어. 왜냐? 혹시라도 30분 이상 걸리게 되면 난 점심 안 먹고 뺀다. 이런 각오로 하는 거죠. 직원들이 좀 싫어할 수 있지만 제가 또 빼는 속도가 조금은 빠르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왜냐면 개원가에서는 이거 10시에 잡아놓고 다음 환자를 뭐 11시, 12시 이렇게 잡으면 뭐 우리는 다 굶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누가 봐도 어려운 사랑니는 12시 반 또는 끝나기 30분 전, 진료 종료 30분 전 6시 반에 잡아라.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 대신에 이제 야간에 발치하게 되면 혹시라도 끝나고 마취 풀리고 아플지 모르기 때문에 오전, 점심시간 직전에 이런 사랑니를 약속 잡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이 화살표 방향으로 갈수록 사랑니 빼는 게 어렵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잡을 때 일일이 나한테 허락을 받을 수는 없지만 어떠한 사랑니도 약속을 잡아도 좋다. 그러나 시간은 감안해서 잡아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치과의사 원장들은 다 아시겠지만 혹시 이런 그림도 직원들을 교육할 때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이걸 간과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7번이 원심 틸팅 되어 있는 경우 그게 사랑니 뽑기가 아주 어려운데 그런 경우도 많이 간과를 하죠. 협설로 봤을 때 파노라마만 보고 판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치과에서 이제 사랑니 발치를 의뢰할 때 카톡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카톡으로 보낼 때도 있고 메일로도 보내는데 파노라마를 보통 보내죠. 파노라마 보면 이게 사실은 대략적인 난이도는 알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협설이잖아요. 어쨌든 어떻습니까? 모두 다 어떠한 형태든 모두 다 협축에 있을 때 빼기가 쉽습니다. 결국은 뭐 본을 잘라내면 되니까. 그죠? 또 저희 같은 GP들은 구안과 선생님들하고 달리 설측은 뭔가 건드리기가 되게 떨리는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버칼에 있으면 뭐 겁이 솔직히 뭐 바쁘고 그러면 조금 본을 쳐서라도 금방 빼면 되니까 좀 버칼에 있는 것들이 되게 간단하게 느껴지죠. 그 다음에 꼭 하나 시간을 개원가에서는 효율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발치에서. 그러니까 하루에 27개 사랑니를 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려면 이건요 다른 진료 다 하면서 효율이 최고입니다. 효율이 최고. 그래서 나이 든 남자의 멀쩡하게 난 사랑니 이거는 최악이다라고 꼭 직원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가야지 그죠? 대학병원 구안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구안과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발치를 못하는 게 있겠습니까? 다 잘하죠. 저보다 10배는 잘하겠죠. 그런데 대학병원에서 비교적 시스테믹하게 그런 발치를 하다가 로컬에 나와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발치를 하다 보면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갈등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제대로 갖춰놓고 하다 보면 또 보상심리 때문에 불법으로 돈을 더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생기는 거고
그쵸? 어쨌든 악법도 법은 법이니까 지켜야 되겠죠. 저는 그 발치를 우리 후배들한테 성공 개원이 필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나 발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 없음 하지 말아요. 저는 잘된 99개가 날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못된 1개가 날 괴롭히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못할 거면 하지 마라. 이게 발치에서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그죠? 절대 또 설칙은 건드리지 마라. 저는 우리 같은 GP들은 구안과 선생님과 달리 설칙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저 지금까지 임플란트 때문에 넘니스 온 환자들은 솔직히 있습니다. 1명, 2명 정도 있고요. 1명은 확실히 본인이 왔다고 주장하고 계시고, 저도 그때 조금 잘못한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한 분은 환자분이 조금 이상하다 정도인데, 좀 다 나이 드신 분들이고, 저 골이 좀 얇아서 어쩔 수 없이 위험을 감내하고 한 케이스인데, 임플란트 할 때는 넘니스가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사랑니를 그렇게 많이 뺐어도 단 1개도 넘니스 온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가는 니들, 그죠? 30게이지 롱 니들을 사용하는 것과, 그리고 설칙을 어지간하면 건드리지 않는 것, 그리고 골 삭제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넘니스가 없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심하셔야 돼요. 잘된 99개가 아니라 못된 1개가 날 괴롭히는 게 더 크다는 거. 내 손에 익은 기구를 사용하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내게 맞는 방법을 익히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고, 저는 외발 자전거 같은 거 배우지 않습니다. 구강의과 선생님들이 아무리 좋은 방법 알려줘도 그건 구강의과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지 저희는 못 따라해요. 그죠? 저는 두발 자전거까지만 탑니다. 그리고 발치는 힘이 아니라 지렛대 원리라는 거. 생각보다 지렛대 원리. 제가 지렛대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게 지금 구강외과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라고 하던데, 우리 후배가, 구강외과 전문 후배가 강의할 때 쓰는 자료라고 하면서 저를 보여줬는데, 뭐 이렇게 이용해서, 그죠? 이렇게 휠이든지 엑셀 이렇게 막 쓰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여자 원장님들 중에 7번 원심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발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절대 못하게 합니다. 절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최소한 저희 병원에서는 어떠한 페이닥터 선생님이라도 그렇게 발치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 대학에서는 아예 엘리베이터 사용 자체가 이런 데서 치조골이나 뭐 인접치, 아마 제가 듣기로는 뭐 치조골 손상도 있고, 이렇게 눌렀을 때 치조골이 깨지면서 옆에 치주인대를 7번의 치주인대를 죽인다, 이런 내용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다른 데서는 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또 그 대학이 완전히 또 옳은 건 아니겠죠.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쓰는 게 맞지만 로컬에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자 원장님들 발치하는 거 보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냥 7번하고 8번 사이에 엘리베이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막 뒤로 밀어. 이게 나오겠어요, 이게? 물론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냐, 확실히 알아두실 건, 가끔 나이 드신 원장님들 중에 사랑니 발치를 죽어도 안 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다는 발치만 하고 나면, 발치하고 나면 꼭 7번 시리다고 해. 7번 시리다고 하는 환자가 많아가지고 발치 안 하시는 원장님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분들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7, 8번 사이에 엘리베이터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솔직히 7번 발치해 보신 적 있죠? 7번 디스탈 루트 대단히 가늘어요. 빼서 보면 진짜 가늘죠. 거기다 힘주고 8번을 빼면 크랙 다 갑니다. 다 금가죠. 그래서 미세한 7번 손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7번이 아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랑니 발치를 아예 안 하는 원장님들도 되게 많다는 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발치는 어쨌든 지렛대 원리라는 거. 그래서 제가 사랑니 발치 강의할 때 발치는 지렛대 원리다라는 이유에서 병뚜껑 따는 거 원리를 설명하면서 한 내용이 있는데, 그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김영삼 원장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뜬금없는 무슨 고래 한국사가 떴네요.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제 보험 강의 올려놓은 것들 쭉 뜨고요. 쭉 밑에 보면 아무거나 그냥 아무거나 클릭하셔도 됩니다. 이거 얼마 전에 유한양에서 강의한 건데 요즘 이거 인기 좋습니다. 이거 인기 좋아요. 네. 저는 그동안에 유한양에 이거를 영화 실미도에 여기서 쭉 김영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아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밑에 내려보면
제가 예전에 그 사랑니 발찌 병뚜껑 따기 그 강의할 때 한번 썼던 건데 사람들이 너무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올려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지고 네모난 걸로는 모든 술병을 다 깔 수 있다고 자신하는 김영삼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후배 핸드폰으로 까다가 후배 핸드폰이 까는 건 쉬운데 이게 흠집이 생기는 게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잡고 라이터를 까는 거? 아, 이런 거 쉽죠. 이거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내 펜으로도 금방 까죠. 근데 오늘 우리 직원이 칫솔로 까는 걸 부탁하라고 자기 칫솔 들고 왔네요. 한번 노래해 볼게요. 칫솔로. 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잡아서 당기는 게 아닙니다. 당기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 잡는 것만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바로 지렛대 원리죠. 잡아보세요. 저희 병원 직원은 술병 깔 줄 모릅니다. 원래 전혀. 그러나 자, 잡았죠? 밑으로 당겨줘요. 보이시죠? 우와. 그냥 이거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 잡는 거예요. 당기는 게 아니라. 발치의 원리도 바로 이겁니다. 우산 같은 거다. 우산이 축가기 쉬워요. 이거 이렇게 잡으면 된다. 잡으면 돼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는 그냥 이 오른손을 놓기만 해도 병이 까져요. 이해하시겠죠? 이제 병뚜껑을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 번 실패하면 못해요. 너무 아파요, 여기가. 그래서 한 번 실패를 해보되 아까 좀 까봐가지고 좀 힘들긴 하지만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나 이렇게 까면 되죠. 그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 병뚜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병뚜껑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 여기요. 바로 이 지점 레프트 여기가 술병을 까는 거에 대한 키포인트지 얘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발치의 포인트는 레스트를 줄 수 있는 지저골입니다. 네, 제가 한 3년 전에 찍은 것 같네요. 찍은 것 같은데 사람사랑치과 있을 때 찍어서 올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이거 좀 짠 거 아니냐, 이거 편집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바로 뒤에 올려서 2탄을 한번 찍어서 올렸어요. 네, 한번. 술을 먹으려고 하는데 정말 이 술병만 딱 4개가 있고 아무 도구가 없다. 그럴 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있죠. 바로 술병을 여기서 까는 겁니다. 바로 지렛대를 여기서 바로 근데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마지막 사람 한 사람 술을 못 먹네? 그죠? 한 사람 술 못 먹죠, 마지막 사람. 그럼 어떻게 하냐? 얘를 이렇게 놔둬. 그런 다음에 이렇게 걸고 이렇게 걸고 아이고.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4개가 다 까졌습니다. 얘는 금방 까지죠. 얘는 뭐 최근도 까지는 거지 뭐요. 각지고 네모난 걸로만 깐다고 생각하시는데 각지고 네모난 걸로만 까는 게 아니에요. 야구공으로도 한번 성공한 적이 있어요. 야구공은 쉬워요. 야구공은 내 실내심이 잘못하면 실밥이 풀어집니다. 근데 골프공으로도 이렇게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지고 네모나지 않죠? 이 정도면 둥글긴 하죠. 조금 각이 좀 있긴 하지만 둥글긴 하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어렵대요. 어렵게라고 이게 둥글기 때문에 어렵죠. 이게 둥글기 때문에 어렵고 둥글기 때문에 어렵죠. 이게 어려운데요. 이게 근데 꼼이 저기 실리죠. 개그가 돼버렸어. 이거 사모님 아까 이게 당기는 게 지렛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렛대. 네. 우리 사모님 한번 당겨주세요. 당겨. 손가락 2개로만 살짝 잡고 당겨. 이 지렛대 역시 지렛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네, 조금 더 빨리 보면요. 뭐야, 병이 안 까졌네 이거. 벌써 봐. 잠깐만.
와, 이런 방법이 있었네. 와, 진짜. 네. 와, 완전 깜짝 놀랐네. 와. 제 동생이 조금 오버하는 목소리가 좀 들립니다. 예. 동생네 가족들이랑 모여서 촬영했던 내용인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또 그 발치와 병뚜껑 따기에 이렇게 그 공통점에 대해서 지렛대 원리라고 이렇게 강의를 해서 올렸더니,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막 또 짠 거 아니냐 이렇게 두세 가서 몇 탄을 뒤로 또 올려봤습니다. 몇 개를. 네, 그래서 이제 수평 날아가는 건법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아사히는 한 번도 시도가 안 해봤는데 이렇게 열려지죠. 그 다음에 네, 여기서 이제 발가락을 놓으면 바로 술병이 까집니다. 네, 저희는 한번 재미로 올려봤던 것들인데요. 어쨌든 발치에 있어서 지렛대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제 거 유튜브에다가 그 단순 매복 발치에 대해서는 한번 쭉 정리를 해서 예전 그 아이폰으로 찍은 거라 화질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쭉 정리해서 한번 올려봤으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강의를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면 엘리베이터는 말씀드렸듯이 지렛대 원리, 결국 아까 제 병똥 따는 거 보셨죠? 결국은 제가 잡아만 주면 힘없는 여자들도 금방 병을 따잖아요. 마찬가지로 발치도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병뚜껑 따듯이 지렛대만 잘 걸려 있다면 톡톡 하고 사람이가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7번 원심에 절대 집어넣지 말라. 7번 디스탈 루트 프랙처 되고 나면 사랑니 뽑고 나서 씹을 때마다 시큰거려요.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죄송합니다. 엘리비에터라고 썼네요. 엘리베이터가 미끄러지면 엄청나게 큰 무기다라는 거. 저도 한번 딱 누구나 그런 실수하게 되잖아요. 하악 8번을 뽑으려고 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이 목구멍을 한번 그 팔레이트를 한 5cm 이상 찢은 적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딱 거기서 멈추길 다행이지 좀 더 깊게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막 걱정도 되고, 봉합도 잘 못하던 시절인데 발치 시작해서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한 두세 바늘 정도 목구멍을 이렇게 꼬맬 방법도 몰라가지고 몇 구멍 꼬매놓고 나중에 실밥도 뺐는데 생각보다 잘 붙더라고요 거기가. 근데 생각보다 근데 중요한 그때는 환자가 안 아프다고 그랬어요. 신기했어요. 목구멍을 진짜 가운데까지 이렇게 찢었었는데 아마 14년 전 일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뒤로는 엘리베이터가 절대 미끄러지지 않게 정반대로 버클에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치조골과 치아 그 사이 치주인대 강으로 이게 들어가야지, 다른 데 들어가는데 힘을 쓰게 되면 잘못하면 또 버칼로 미끄러져 가지고 버칼 칙을 여기 뺨을 뚫고 나온 사람도 봤고 구강절을 뚫고 나간 사람도 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수신 이게 밀어 넣는 게 아니고 그죠? 적당한 힘을 주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세게만 넣으면 미끌리다가 그렇게 큰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죠. 지렛대라는 거, 지렛대. 힘이 아니라 아까 그 동영상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수직 매복은 오늘 이제 다뤄보겠지만 이렇게 단계가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겠죠. 사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매복치라고 보냐 아니냐 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치과 의사들은 대부분 다 동의하시는 거죠. 이게 얘네보다 더 빼기 어렵다는 거. 이게 더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죠? 이게 만약에 50대 남자다. 그러면 저는 정말 빼달라고 해도 정말 막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상악 같은 경우도 치조골 딸려나오면 골 유착돼가지고 딸려나오는 경우도 진짜 많고요. 그죠? 마취도 잘 안 될 거고, 잘라내기 동안에도 엄청나게 시리다고 할 거고. 여기서 또 발치 하나 팁이요. 치아를 삭제할 때 의외로 치아 삭제할 때 의외로 이 8번이 되게 시리다고 하는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때 막 당황하고 막 치주 인대에다 마취하는 분도 되게 많이 있으신데, 치주 인대에 마취할 때는 저는 엘리베이터를 살짝 넣어서 벌린 다음에 거기다 주사기를 놓고 마취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요. 치주 인대는 마취가 됐는데 치아 자체가 마취가 안 된 경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7번 엔도할 때처럼 8번을 펄프를 AO를 하셔버려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딱 참고, 그리고 그 핀포인트로 노출된 그 8번 펄프에다가 직접 마취를 하세요. 그러면 8번을
삭제해도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 하나 포인트고요. 뭐 하나 더 나가자면 8번을 뺀 치아에 7번을 엔도할 때 7번 원래 맞추기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의외로 8번 이 버칼에다가 맞추려 한들 링구알에다 맞추려 한들 이 7번이 맞추기가 잘 안 될 겁니다. 이럴 때 의외로 8번 뺀 곳에다가 맞추려 해보세요. 이 8번 발치한 치아 자리에다가 맞추려 해보면 은근히 피질골이 이쪽에 있는 게 이 바깥쪽이나 안쪽에 있는 것보다 훨씬 가늘기 때문에 얇기 때문에 8번 자리에 맞춰야 하면 은근히 7번이 엔도할 때도 맞추기가 잘 됩니다.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임상 팁입니다. 근데 가끔 이게 보면 이제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 치아를 매복치로 청구를 하지 않는 치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매복치가 아닌가요? 제가 그 외과 보험 강의할 때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매복치입니다. 이거 매복치예요. 그죠? 이게 만약에 잇몸에 부어가지고 잇몸이 부어서 조금 더 덮었으면 매복치고 아니죠. 제가 이렇게 뭐 외과 강의하면서 많이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매복치로 넣어야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순 매복치로 넣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 정도가 돼야 그죠? 같은 치아입니다만은 이 정도가 돼야 단순 매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단순 매복이 아니죠. 이거는 완전 매복입니다. 3분의 2 이상 치조골에 들어가 있죠. 그죠? 다행히 보면 이렇게 레무스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3분의 2 이상 매복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치아 삭제나 골 삭제 없이 발치를 하게 됐을 때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얘가 이런 케이스도 완전 매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수가를 다시 한번 보시면 3분의 2 이상 매복인가 아닌가 그 여부에 따라서 골 삭제를 동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진료 비용 차이가 아주 심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혹시 저는 그래요. 하악 8번은 최소 단순 매복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골 삭제를 했다면 3분의 2 이상 매복되었다고 하면 무조건 골 삭제나 치아 삭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뭐 치아 삭제하면서 골 삭제를 아예 피할 수도 없는 거고 고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골 삭제를 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내가 골 삭제했냐 치아 삭제했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핸드피스를 사용했느냐를 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핸드피스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수직 매복 치아도 완전 매복 치아로 들어가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케일링을 하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높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너무 이렇게 수직 매복 치아를 홀대하지 마시고 수직 매복 치아를 잘 활용하시면 노는이 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한 보험 수가지만 그래도 노는이 또 치과 의사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된 도리로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 정도 매복에서는요, 저 같은 경우는 절개 없이 합니다. 뭐 아마 이 정도 되면 거의 절개하지 않고 그냥 발치를 할 거고요. 이 정도 같은 경우에도 절개를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한다고 해도 살짝만 하는 경우 있거나 그런 경우 많고요. 그러니까 절개 없이 발치했는데 어떻게 그게 단순 매복이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봉합에 더 의미를 많이 두고 있어요. 왜 이렇게 연차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국은 많이 뽑게 되면 많이 뽑게 될수록 실력이 늘면 늘수록 절개가 그죠? 절개가 되게 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절개를 할 때 이렇게 쭉 보면 제가 이제 그 치과계 재작년 연재할 때 썼던 건데 사실 정말 그 초보 원장님들 이제 어차피 지금 이 강의가 초보 원장님들 들으라고 하는 강의지만 거의 이 정도 선에서 인시전을 해야지 이렇게 자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정말 시급합니다. 의외로요, 링구알 러브가 이렇게 바로 이 8번 설측을 타고 지나가는 경우를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설측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왜냐고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99개가 아니라 나를 슬프게 하는 한 가지를 안 만들기 위해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버칼입니다. 저는.
우리 그 구안과 후배인데, 제 개인적으로 대단히 좋아하고 능력 있는 후배인데, 후배가 세미나 할 때 쓰는 자료여서 제가 한번 달라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달라고 해서 이 그림을 줬는데, 보니까 실제로 수직으로 자른 것처럼 보이지만 옆측으로 당겨보면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링구알 러브를 최대한 조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시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제 개인적인 거는요, 저는 이러한 케이스에 절대 이 정도면 사실 인시전 하지 않고 그냥 발치를 합니다. 아까 오늘의 강의 포인트는 뭐라고 그랬죠? 개원가에서 효율적인 발치. 그래서 절개 많이 해놓으면 꼬매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죠? 물론 구강과 선생님들은 꼬매기도 잘하죠. 우리 제가 전에 있던 사람사랑치과에 구강과 그 여자 원장님이 계신데, 제 개인적으로 뭐 대학 동기고 한데, 참 그 여자치고 손이 좋고 꼼꼼하다고 할까? 남자들의 그런 거침은 좀 없어요. 섬세하고 꼼꼼하고 정말 잘 꼬매요. 오래 걸려서 그렇지 발치도 정말 잘하고, 근데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수련 마치고 로컬로 나왔지만 로컬에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어도 아직도 뭔가 그 구강외과 의사들의 특유의 그 자존심 때문인지 원칙대로 정서를 다 해요. 인시전 다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결국은 또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발치야 저보다 훨씬 잘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서민경 선생님 강의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인시전 이렇게 하라고 나오는데, 사실 개원가에서 발치 배운 사람들은 어때요? 인시전도 안 하죠. 인시전 안 하죠, 이런 거는. 그리고 뭐 로컬에 계신 원장님들 아마 대부분 스타일이 어때요? 아마 이 주변을 직원들한테 익스플로어로 긁어, 제가 페이닥터일 때 원장님은요, 발치할지 않은 직원들이 익스플로어로 이렇게 다 따놨어요. 여기를 이렇게 폴리클을 쭉 주변에다 따놨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구강과 선생님들은 익스플로어 쓰나요? 그냥 메스로 막 설축도 이렇게 막 따던데, 떨려가지고. 근데 다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어때요? 솔직히 그냥 삭제만 살짝 하고 서지컬 크레스로 링구알 쪽 좀 따주면 바로 발치 가능하죠. 개원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효율이니까. 그런데 또 그 서민교 선생님 그 강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때요? 와, 이거 보면서 저 같으면 인시전도 안 할 텐데 6번까지 이렇게 제껴놨죠. 그러니까 저희 전북대 선생님들 중에서 7번에 이렇게 그 버티칼 인시전을 주고 플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6번까지 훅 제끼는 경우도 있고, 저도 바쁠 때는요 버티칼 인시전을 잘 안 줍니다. 왜냐면 저는 아까 말씀 8분의 3 라운드 긴 니드를 쓰잖아요. 근데 긴 니들은요 문제가 뭐냐면 이 버티칼 인시전 해놓은 거 꼬매기가 어려워요. 니들 자체가 크니까. 그래서 차라리 6번까지 그냥 아예 플랩하듯이 제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6번 파필라 쪽을 그냥 설측 파필라랑 이어서 봉합을 해버리기도 하는데, 진짜 안 나오고 답답할 때는 그렇게 그냥 쑥쑥 해버리는데, 어쨌든 이런 케이스에 구강외과 선생님들 특유의 그런 인시전이죠. 더 놀라운 건 빼기 전에 치아도 삭제했지만 협측 골을 엄청나게 쳐냈어요. 그리고 넓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 빼죠. 물론 구강외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발치를 잘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로컬에서 GP들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그리고 우선 골망을 제꼈기 때문에 붓고 골을 삭제했으니까 붓고 아플 수도 있죠. 그렇죠? 물론 구강외과 선생님들은 이렇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해요. 구강외과 선생님들 뭐라고 합니까? 확 제끼고 확 뜯어서 빨리 뽑아야 덜 붓고 덜 아파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는 구강외과 선생님들, 그죠? 레이무스 잘라고 붙이고 막 맨듭을 확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능한 거지, 저희 같은 GP들이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철학은 최대한 박리를 조금 하고 골 삭제도 조금 하고, 어지간하면 100조각이라도 치아를 자르지 골은 삭제하지 않는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정말 항아리에서 모래알 꺼내듯이 골 조금 해놓고, 물론 이제 저도 버칼 그 치조골을 확 막 1cm 이상 뜯어낼 때도 있어요. 어떤 때겠어요? 로컬이다 어쩔 수 없죠. 진짜 바쁠 때 완전 매복지 뽑으려면 그때는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버칼을 이렇게 뜯어냅니다. 솔직히 쉽게 나오죠, 그러면. 그런데 무조건 붓고 아프지 않습니까? 개원가에서는 결국은, 대학병원에서는 환자가 붓고 아프다고 해도 뭐 리콜도 안 부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로컬에서는 그 매니지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도 거의 박리를 하지 않고, 인시전 하지 않고 뽑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네. 가끔 이 정도 됐을 때는 살짝 여기만 살짝 찢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걸 뺄 때 내가 살짝 찢어 놓지 않으면 링구알이 가끔 이렇게 찢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찢어 놓는 경우도 좀 있고, 물론 고양이과 선생님들은 그렇죠. 절개한 것이 찢어진 것보다 덜 아프다. 찢어지게 하지 마라. 찢어지면 무조건 더 안 좋다. 찢어라. 찢어지게 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직원들은 제거 발치를 보면 애 낳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저는 조금 삭제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직 매복 치아에 대한 동영상을 좀 한번 볼 건데요. 잇몸에 덮여 있지만 절개 없이 그냥 빼는 경우, 그래도 저는 단순 매복으로 청구한다고 말씀드렸죠. 봉합을 대부분 합니다. 그죠? 재내원 유도 장치. 잇몸에 많이 덮여 있을 때는 절개 후에 발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직 매복이라도 안쪽이 치조골에 걸려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부분에 치조골을 삭제하는 원장님들이 의외로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조각을 해서 뺍니다. 이런 경우는 완전 매복 발치로 청구를 하겠죠. 그죠? 한번 이 부분은 동영상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최근 거 몇 개 하나 올려봤습니다. 네. 절개 없이 그냥 잇몸에 많이 덮여 있죠? 그래도 그냥 절개 없이 뺐습니다. 금방 뽑을게요.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빨리 빼는데 카메라 때문에 이게 사실은 카메라 각을 좀 높여줘야 되니까 하는 거죠. 저는 서지컬 큐렛으로 이렇게 설측을 좀 많이 따줍니다. 그죠? 익스플로어로 따는 원장님들도 많이 계시죠. 네. 그리고요. 다른 걸 한번 볼게요.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이 정도로 잇몸이 덮여 있어도 그냥 거의 그냥 절개하지 않고, 조금 링구알 준비하라고 잘 안 나올 수는 있는데, 여기를 안은 디지털 쪽에다 레바를 한번 넣어보고요. 그리고 수직 매복된 치아에 원심면에다가 레바를 주면 잘 나온다는 걸 모르시는 원장님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죠? 이런 경우도 인시전 거의 안 하고, 카메라 앵글을 생각하니까 인시전 거의 안 하고 합니다. 크게 하고 계세요. 지금 발치하시는 분은 선수예요. 이름이 선수입니다. 신선수. 친척이기 때문에 제가 장난 좀 쳤습니다. 카메라 강도를 좀 신경 쓰다 보니까. 네. 제가 아무래도 개원가에 있다 보니까 의외로 좀 녹화하는 게 쉽지 않아 가지고 친구들이나 친척들만 하고 있습니다. 지인들만 하고 있어요. 이 정도 됐죠. 네. 네. 석션.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인시전을 안 하고 뽑기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좀 들죠. 안 하고 뽑게 되면 오히려 링구알 쪽으로 제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 째껴나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90도에 가까운 인시전 이 정도만 해줘도 이제 치아만 절제하면 완전 매복 발치가 되겠지만 솔직히 좀 시간 여유가 있으면 치아를 좀 삭제하면 완전 매복 발치로 청구할 수 있겠죠. 어차피 아시는 분이니까 저기저기도 보면 이렇게 섹션 자리도 이렇게 맞춰. 저는 38번을 뺄 때는 체어를 저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확실히 이쪽에서 빼야 잘 빼져요. 저쪽에서 빼면 잘 안 빼지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살짝 절개하고 발치하는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는 여기다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얘를 뺀 겁니다. 그렇지. 이 사랑이를 뺄 때 얘는 인시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게 2년 전에 사랑니 발치 세미나 할 때 라이브 서저리 했던 케이스입니다.
제 감을 좀 믿어보는데 엘리베이터 없다 여기. 라이브 서저리 하는데 선생님, 마스터 핀셋으로 엘리베이터 꺼내서 뚜껑에 받쳐서 오면 돼요. 이쪽으로 조금만요 이렇게. 이쪽으로 조금만요 이렇게. 아무래도 임플란트 수술하고 나서 발치하는 거라 아마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제가 안 쓰는 거 갖다 줬죠 지금. 이쪽으로 조금만요 이렇게. 그죠? 저희 진료실이 아니라 원심면을 좀 느껴보는데 라이브 서저리 하는 곳이라 응? 내가 안 쓰는 거 갖다 줬잖아. 이거 안 돼 나는 이거 못 써 이걸로. 안 돼. 저희 구강의과 선생님이 쓰는 엘리베이터인데 저는 그 엘리베이터를 아예 발치를 못해요. 저는 익숙한 도구. 커브드 30. 여보세요. 다 했습니다. 크게. 역션. 크게. 엘리베이터. 나왔어요. 크게. 크게 한 번만. 크게. 해주세요. 진짜로 크게 해줘야 돼. 이렇게 제가 쓰던 엘리베이터 쓰니까 바로 나오죠. 네.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라이브 서저리 때문에 제가 제 진료실이 아닌 데 가서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달라고 했더니 좀 이상한 거를 주었는데 구강의과 선생님 쓰는 걸 줬는데 저는 그걸로 발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왜냐면 그거는 대부분이 협축골을 삭제를 해야만 들어가는 거니까 저희 가늘고 긴 거 하나를 바로 제 거를 갖고 오니까 이제 편집하는데 그 시간이 좀 걸렸죠. 그러니까 제 진료실까지 가서 제 거 발치 세트를 열어서 그 중에서 엘리베이터를 꺼내온 거예요. 저만 쓰니까 그거는. 그래서 한 거고요. 엘리베이터 교체하니까 또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익숙한 기구. 네, 마지막 동영상은 치독으로 삭제한 케이스입니다. 그죠? 원심면에 좀 걸려있죠? 거의 지금 보면 잇몸에 하나도,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조금만 근데 속도도 엄청 잘 찍었어요. 나도 사랑해. 인시제도 정말 조그마죠? 저는 인시제도 정말 조그마해요. 원래 이런 경우에는 12번 메스를 쓰는데 우리 직원이 잘못 갖다 줬어요. 살짝 걸렸어. 보통 서지컬 큐렛이나 그 몰트로 원심면에 치조골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물이 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잇몸만 살짝 제끼고 치아를 삭제합니다. 조금만 더. 그래서 완전 매혹 발치로 청구를 해야죠. 이제 치아 삭제를 했으니까, 골 삭제를 했으니까. 조각을 살짝 빼내고요. 치아 흔드는 느낌 있으세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엘리베이터로 하기도 소리 하지만 나세요? 놀라지 마세요. 포셉을 저는 잡을 때는 반드시 대합치에다 저렇게 손가락을 대고 합니다. 대합치 깨질까봐. 저 링구알 쪽이, 그 디스탈 쪽이 잘려져 있는 게 보이죠? 네. 이렇게 보통 수직 매복된 치아를 발치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서 대부분 이제 그 치조 골 삭제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이런 골을 삭제하고 싶은 충동이 되게 많이 생기죠. 그죠? 여기 보면 그골 모양을 보면 사진상에는 3분의 2 이상 매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원심면을 안 덮고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어때요? 라인상에서 버칼에 위치하고 있죠. 사실 얘는 빼기 쉽죠. 오히려
그러니까 보면 이런 게 링구알이 되어 있는 거 있죠. 많이 나와도 링구알이 있는 게 훨씬 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많이 뺍니다. 이렇게 잘라서 많이 빼고요. 뭐 일부러 이렇게 빨간 악선 한번 해봤는데 딱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운데를 자른다고 생각해라. 굳이 원심면을 자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많이 밀려요. 그러니까 가운데, 그죠? 센트럴 그루브 쪽, 가운데 쪽을 확 이렇게 친다고 벌칼 그루브 쪽으로 이렇게 친다고 생각하면 의외로 잘 쪼개집니다. 그러면 이 틈을 통해서 이렇게 조각이 나오게 되죠. 차가 하나도 안 보여도 이렇게 가운데를 자른다고 생각하고 자르면 대부분이 뒤쪽이 조각이 나오게 됩니다. 핸드피스 각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를 생각하고 잘라도 이렇게 원심면이 잘라져 나옵니다. 그죠? 여기 보이시죠? 가운데만 열심히 잘라놓고 엘리베이터로 툭 했는데 이렇게 빼졌죠. 저는 솔직히 사진상에서 보면 치근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치근을 따로따로 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얘가 이렇게 올발같이 붙어있는 C쉐입처럼 이어져 있는 거였기 때문에 잘라지지 않고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이건 뭐 과연 수직 매복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경우도 잇몸 절개하고 이렇게 해서 루트를 따로따로, 그죠? 두 개를 분리해서 이렇게 뺍니다. 가운데를 자른다고 생각하고 자르게 되면 아마 얘는 딱 잘린 이유가 약간 메지알로 틸팅되어 있기 때문에 자르다 보면 핸드피스 각도가 딱 맞아가지고 저렇게 나온 것 같죠.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고 가운데로 자른다고 생각하고 자르면 원심 교도가 딱 잘라져서 이렇게 좀 메지알 틸팅되어 있는 것들은 예쁘게 내동강이 딱 나죠. 네. 수직 매복 발치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혹시라도 다음번에 또 치과의사신문 강의 스케줄이 또 빵꾸 나서 빵꾸를 제가 메꿔야 될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는 수평 매복 발치에 대해서 한번 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도 사랑니 발치에 대해서는 강의를 해주시기로 한 분이 좀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한 2, 3회, 4, 5회를 또 띄엄띄엄 이렇게 한 번씩 사랑니 발치 강의를 올릴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끼리도 절대 의견을 맞추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면 다 각자 구안과 선생님들 특징이 있잖아요. 프라이드, 자기 살 방식이 옳다. 구안과 교수님들이나 구안과 선생님들이 프라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프라이드를 제가 꺾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 자기 방식의 자기 발치 방식을 강의하고 들으시는 분들이 자기에 맞는 거를 취합해 나가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사랑니 발치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뭐 해주실 얘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